예전에 그 박남준 시인이 시 제목으로 썼던 것 중에 쓰러진 나무라는 시가 있었는데 되게 마음 편하게 들었던 시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에 한번 낭송시로 찾아봐서 들을 수 있다면 들을만한 그런 시예요. 쓰러진 나무. 자, 쓰러진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또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정월 대보름이에요. 정월이라는 말을 잘 아시나요? 대보름은 아실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일지라도 가끔은 그 의미적 해석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씩 곱씹어보는 그런 시도가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또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뭐 건강이라는 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정작 건강이란 말의 의미가, 단어적 의미가 뭐냐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강이란 단어, 그러니까 학교 그러면 학교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이를테면 외국인이 학교라는 뜻이, 단어가 갖는 뜻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다 알죠. 서로 약속하에 그런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풀어서 말을 해주십사 할 때는 대답하기가 난감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한자문을 예전부터 잘 배워서 익히고 있었던 사람들은 쉽지만 그 한문 세대는 적어도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자, 학교라는 말은 배울 학, 가르칠 교. 그러면 그 공간이라고 그냥 거기서 인식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공간이 학교인 것이죠. 그러면 좀 선생, 그럴 때는 먼저 선자에 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난 사람. 그 좀 어감이 좀 그렇다면 먼저 된 사람, 먼저인 사람. 그래서 먼저인 사람이 그 후생, 선생 반대말로 후생쯤 되겠죠. 후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유전적으로 몸에 내재돼서 넘어온 그런 약간의 본능적인 유전 인자가 있다면 인간이 인간인 채로 이렇게 모든 만물 중에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으뜸인 이유가 결국 그 교육에 있지 않았나.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본능 이외의 것으로 인간이 다른 지상의 무생명들에 비해서 우월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게 결국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경험치를 공유해 줄 때 먼저 알았던 사람이 선생인 것이죠. 생물학적인 선생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그 제 친구가 카톡에다가 유튜브 채널 한 서너 개를 보내주고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자기만 몰랐다. 아니 나는 미처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급하게 본 건 아니고 좀 하루 지나서 문득 뭐 그 친구가 굉장히 흥분한 목소리로 보내준 거였기 때문에 봤어요. 그랬더니 놀랄만한 세상이 이미 펼쳐지고 있더만요. 옛날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모든 그 아이템들을 하나의 그 자그마한 이 폰에 핸드폰이라는 그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전화기에다가 다 붙여 놔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똑똑한 이런 폰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진화해서 수도 없는 아이템이 어플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또는 판매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미 그만큼의 시대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GPT인가 이건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기억이 잘 희미합니다. 뭐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름을 쉽게 하지. 그게 인공지능인 거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편리한 세상, 그런 걸 구현한다는 건데, 일반적인 대화는 물론 철학적인 거까지도, 또는 문장을 조합해서 아예 그냥 대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도로. 근데 그건 그동안 수많은 지금까지의 과거형의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이제 빨리 찾아내는 거죠. 거기에 적절한 단어, 그 한 문장에 빠져 있는 거라면 가로 넣기처럼 여기가 뭐다 하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장을 새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일반적인 숙제는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숙제는 뭐 요즘 말로 껌이겠죠. 왜냐하면 논문을 쓸 정도고, 모든 그 앞에 부분 선행 연구 검토 이런 거가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 찾아내는 거죠. 연관어만 다 들어가면 다 찾아내서 쭉 풀어줘 버릴 정도로. 그래서 아예 찾아놓으면은 자료는 뭐 충분히 그 필요한 사람이 검색하고 뭐 그러겠지만, 이걸 또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언제 어느 날짜까지 몇 년도까지 그래프로 만들어 줘 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제안, 이런 거를 거기다가 키워드로 쳐주면 아예 그 논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석사, 박사 의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태로 하나씩 수작업으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여서 공들여서 했던 것이 박사 논문, 또 석사 논문, 일반적인 논문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굳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집적되다 못해 이제 풀어져서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저작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이제 뭐랄까 제동을 걸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이라는 것도 그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한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고 거기 비틀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세상이 이제 어떤 발전의 끝자락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연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인 프로그램. 거기처럼 복잡한 거 잊고 그냥 편하게 자연과 벗삼아 살아야 맞는지 끝없는 자기 의문 같은 게 있네요. 이 산에 걸어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뭐 도시 소음이 남아있는 가까운 뒷동산이라서 그런지 도시의 소음이 있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가 나쁘지는 않았구나, 적어도.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수나 또는 세대수로 살 것 같으면 엄청난 면적의 땅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농사를 짓고 뭐 집을 하나 짓고 하다 보면 허청 짓고 뭐 사당채 짓고, 지금은 화장실까지 안에 들어가 있고 한두 개가 아니면 서너 개도 들어가 있는 집도 있으니까, 아파트 한 채 말이죠. 그러니까 면적의 공간을 충분히 높여가지고 그만큼 땅 가지고 살면서 싸울 일은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 줄 서서 있어야 될 공동 화장실도 필요하지 않고 다 따로따로 편리하게 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긍정적인 요소 또 합리적인 요소까지도 인정을 해야 된다. 마치 그 닭장처럼 있는 그 답답한 느낌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기가 이 아파트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면도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고층 아파트일수록 뭐 비싸기도 하려니와 잘 지어 놨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옆으로 퍼진 면적이 아니라 위로 가는 그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땅이 전략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도시고 아파트가 높아질수록 그 부분은 인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죠. 정월 대보름에는 자기의 옛 것을 좀 낡은 것을 사겨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으로 또는 소망으로 그걸 키워보고자 하는 날이잖아요. 뭐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 뜨고요. 또 1년 중에 음력으로는 첫 달이고, 정월 바를 정자 쓰더라고요. 바른 달인가? 어쨌든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무슨 정자냐. 바를 정인데 의미적인 건 좀 다를 거예요. 자, 정월 대보름에 소원을 성취하자 하고 빌고 새해 소망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원 빌기 좋은 날이다, 달림 보면서 그런 건데, 희망을 갖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금방도 생각해 봤는데, 희망과 욕망의 차이는 뭘까? 같은 건데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욕망은 어떤 거고 희망은 어떤 거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다음에 소망이란 말의 반대말은 뭘까? 빌소의 원할 망이라면 절망이겠죠. 끊을 절. 아예 나는 희망하는 게 아니 바라는 게 없어. 바랄 망자. 그러면 희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건 체념 또는 포기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아직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체념하고 단념할래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새해 시작되는 첫 달에 미리미리 두려워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과 좀 같다면 나중에 끝나는 날, 이 올해가 끝나는 날에 포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게요. 그게 개인적 욕망일지라도
또는 아주 큰 틀에서의 희망일지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할 것 같은 거 꿈꾸지 말고 로또 복권 하나 사서 그냥 큰 부자가 될 테야 뭐 이런 희망보다는 그냥 작은 거, 내가 뭐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달랑 없을지라도 기분 좋게 어딘가를 갔다 오고 기분 좋게 뭔가 하나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할 수 있는 것 찾아보자는 거죠. 좋은 쪽으로. 자, 정월 대보름 맞이 인사를 미리 했습니다. 잘 지내시고요.